안녕하세요. 심심타미입니다. 제가 심즈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을이 술라니인데요. 멋진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해변에서 노는 모습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거든요. 항상 따뜻한 날씨인 술라니에 리조트가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모드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트 라이프예요. 이 모드로 술라니에 호텔을 짓고 손님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5성급을 달성하도록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조트 위치는 술라니 중앙에 자리를 잡았어요. 최고급 호텔 시설을 상상하면서 지었는데 예쁘고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실제 플레이를 할 때 동선이 편하도록 지으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운데 지붕이 있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2개의 동이 양옆에 있는 구조입니다. 5성급 호텔 만드는 게 목표라서 목표 달성했을 때 간판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실제 플레이할 때는 달성할 때마다 1개씩 별을 붙일 생각입니다. 중앙 왼쪽으로 들어가면 바가 있어요. 손님들이 이곳에서 음료도 마시고 펍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반대쪽은 카페 공간인데요.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식탁은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예요. 술라니 부지이다 보니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물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들이 걸을 때마다 물결이 치고 중간중간 파랗게 보이는 건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큰 식탁들이 옆쪽에 위치하고 있고 수영장 앞 2개의 작은 테이블까지 총 5개를 레스토랑 테이블 서비스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수영장 앞은 온수욕조를 이용하거나 낮잠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왼쪽 커뮤니티 건물부터 소개할게요. 손님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될 곳은 체크인을 하기 위한 방이에요. 이 방 테이블에서 호텔 컨시어지가 항상 손님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체크인을 할 때 말고는 심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독서를 하거나 컴퓨터를 둬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어요. 옆쪽 작은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와 맞은편에는 공용 화장실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공용 화장실 옆에는 직원들의 방이 있어요. 휴게실이자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에요. 요리사들이 여기서 조식, 룸서비스, 레스토랑 음식을 준비해요. 또 전자레인지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식자재나 식기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스태프룸 옆에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가장 끝 오너의 방이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할 주인공 가족은 남매이고 이 호텔에 살면서 경영할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처럼 꾸몄습니다. 주방 시설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템도 많이 있어요. 왼쪽은 오빠의 방입니다. 오른쪽엔 여동생의 방이 있습니다. 오너룸에는 욕실이 2개 있어요.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2개의 계단을 통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세탁실입니다. 장기 투숙을 하는 손님들이 빨래를 하고 세탁을 기다리면서 테이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세탁실에 공용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도 공용 욕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공용 욕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손님 심들이 욕구 해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화장실 가고 싶은 자세로 걸어다니는 손님들이 자주 보여서 객실 말고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겸 샤워실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로 앞에 문으로 들어가면 마사지샵이에요. 통창으로 풍경을 보면서 마사지 받고 휴식할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마사지 베드도 1개 두었고요. 마사지샵과 연결된 탈의실이 1개 있고 또 다른 1개는 반대쪽 헬스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스파를 할 수 있는 큰 욕조가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습니다. 이제 긴 복도를 따라가면 헬스장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호텔 놀러 가면 꼭 헬스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대를 담아 헬스장을 크게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유리지붕이라 해가 엄청 잘 들어서 아마 실제라면 너무 뜨거울 것 같기는 합니다. 커뮤니티 반대편 건물은 2층으로 된 객실인데요. 객실은 총 4호실까지이고 모두 구조가 동일합니다. 육지에 가까운 1호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객실 통창의 문을 닫아줬어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4호실만 살펴보겠습니다. 5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자기기와 가전 편의시설을 넣어줘야 합니다. 객실 거실에서 아침에는 일출을,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탁이 꼭 필요해요. 근데 식탁에서 잘 안 먹더라고요. 객실 1층에는 욕실 1개와 2층으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는 침대방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사다리를 놓았지만 실제라면 엄청 불편할 것 같긴 해요. 2층에도 침대가 있는 방이 있어요. 플레이를 할 때 손님의 가족 인원에 상관없이 객실을 배정받기 때문에 침대를 넉넉히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층에도 욕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좀 넓은 욕실이라 욕조를 중앙에 놓아줬고 밖을 보면서 목욕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호텔 건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플레이할 주인공 지마음대로 남매입니다. 동생 지마음입니다.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한 밝고 통통 튀는 친구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화가 소망을 갖고 있고 낭만주의자, 야심가, 예술 애호가 특성을 넣어줬어요. 오빠인 지대로입니다. 차분하고 의젓한 성격의 오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크업 차이 때문에 마음이랑 닮은 듯 다른 느낌이죠? 마스터 셰프 소망에 예술 애호가, 식도락가, 깔끔함 특성을 넣어주었어요. 휴대폰 탭에서 술라니에 배치해놓은 호텔인 더 술라니베이 부동산을 구입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별 0.5성급 호텔로 시작하네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면 처음에 설정해야 할 게 좀 많습니다. 먼저 문마다 기능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호텔 입구문, 스태프룸, 오너룸, 객실을 각각 지정해줬습니다. 다음은 호텔 특전을 골라볼게요. 5성급 달성을 위해서는 호텔 특전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플레이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살펴볼게요. 가정은 객실 청소 서비스인데요. 객실 청소 담당 직원이 더러워진 방을 청소해줍니다. 이건 꼭 하면 좋을 특전입니다. 바 서비스는 공용구역에 배치된 바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주문형 케이터링은 공용 공간 테이블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것도 하죠. 바리스타 서비스는 지남매를 카페에서 일하게 할 생각이라 우선 지금은 뺄게요. 콘티넨탈 조식은 아침 6시에 뷔페 테이블에 음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호캉스에서 조식은 꼭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타지스러운 심플레이를 안 좋아해서 유령 호텔은 빼겠습니다. 조용한 시간 특전을 선택해야 밤에 손님들이 잠을 잘 것 같아서 이건 할게요. 심들이 방에서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고 포터가 방까지 배달해주는 룸 서비스입니다. 호텔 수익성을 위해서 선택하겠습니다. 부지에 마사지샵을 꾸며놨기 때문에 스파 서비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서비스는 공용 공간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요가 특전은 재미있긴 했지만 투숙객들이 요가 수업에 참여하느라 다른 일을 못해서 뺐습니다. 24시간 서비스는 선택했고 24시간 수영장 이용 특전은 뺐습니다. 호텔 아이콘도 고를 수 있는데요. 술라니와 어울리는 아이콘 중에 고민하다가 해와 바다가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아기와 어린이 시설이 없어서 허용 손님 연령으로 청소년에서 노인심까지 받을 거예요. 동물도 데려오시면 안 되고요.
객실, 룸서비스, 다이닝 서비스의 요금의 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 모두 120%로 설정했습니다. 이 정도 배수는 많이 비싼 요금은 아닌 것 같아요. 투숙객이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부지에 있는 물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텔 특전에 맞는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외국 유저분들이 제작한 NPC 심들을 라이브러리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심들 위주로 고용했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직원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더 채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용한 심들은 하나둘씩 출근해서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방금 뭐죠? 마사지 치료사님이신데 아무래도 일하기 싫으신 것 같네요. 다행히 바에는 행복해 보이는 바텐더도 출근했고 포터도 보이네요. 아, 레스토랑 서비스를 하려면 카운터에서 직원 고용 설정과 테이블 타입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출근합니다. 출근복 스타일이 멋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지금 손님이 테이블 서비스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손님은 제가 호텔을 인수하기 전에 투숙하고 있었던 손님인데요. 아니 선생님, 근데 왜 본인이 거기 앉아요? 아, 아닙니다. 손님 받은 게 맞네요. 테이블 서비스 좌석에 이미 앉았습니다. 여자 손님 이름은 하스마이키인데요. 근데 두 자리인데 한 명은 누구죠? 같이 온 손님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방은 혼자 온 손님이고요. 2번 방은 비었습니다. 3번 방은 투숙객이 2명이니 2방 손님이네요. 4번 방도 비었어요. 하스마이키와 함께 식사를 할 손님은 휴고네요. 그런데 지금 호텔 오너들은 호텔에 손님이 없어도 잠이 옵니까? 아니, 근데 왜 같이 자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너무 싫을 것 같으니까 당장 침대 지정해 줄게요. 제가 투숙객들을 침대에서 자게 하려고 관계도에 상관없이 더블 침대를 같이 쓸 수 있는 모드를 넣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스마이키의 테이블 서비스 요리가 진행 중인지 봐야겠습니다. 마침 지금 포터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가고 있네요. 하스마이키 씨의 테이블로 가는 중인 게 아닌데? 엥? 어디 가는 거죠? 아, 하스마이키 손님 많이 배고프신가? 룸서비스도 시켰나 봐요. 방에 아무도 없어도 포터는 배달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달 완료. 잠깐, 여기 초록색 연기 나는데? Nope. 아이고, 손님, 제가 객실 청소 신청해 드릴게요. 근데 왜 레스토랑 테이블엔 음식이 아직도 안 나와? 주방도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동되는지 오너가 직접 테이블 서비스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서비스는 식탁을 눌러서 요청하거나 테이블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로가 자리에 앉았으니 음식을 주문해 볼게요. 어? 설마 제발. 예, 강종입니다. 복잡한 모드 쓸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잘 저장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스마이키가 테이블 자리 요청하는 것까지 저장되었습니다. 제가 심즈를 오랫동안 혼자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보려고 편집을 해보니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너 남매들 다시 음식 주문해 볼게요. 갈비찜하고 짜장면 주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심생 2회차라 그런지 전생과 달리 이번엔 자리 안내를 잘하고 있네요. 그래도 호텔 레스토랑이니까 의상을 갖춰 입어보겠습니다. 근데 대체 자리를 왜 이렇게 앉는 걸까요? 대로도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요리사가 드디어 주문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넓은 공간을 두고 전자레인지 밑에서 칼질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심들이 제 의도대로 움직이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주방을 보는 사이에 대로가 음악을 듣고 방정맞음 상태가 되었네요. 음악 끌게요. 싫은데? 들을 건데? 자유의지로 다시 바로 스피커를 켜네요. 이럴 땐 심들이 자아가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테이블 서비스 요리가 준비된 것 같아요. 포터가 금색 쟁반을 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스위트 라이프 모드가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 간혹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현재 테이블 서비스는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잠시 기다리면 포터가 배달한 음식을 차려줍니다. 갈비찜만 나오고 같이 주문한 짜장면은 왜 안 주냐? 아무튼 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로는 에너지가 바닥이라서 자러 보내고요. 마음이가 대로의 갈비찜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왜 자꾸 켜는 거야? 흥 넘치는 지 맘대로 남매네요. 뛰어난 품질의 요리. 주방 직원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는 마음이의 뒤로 슬픈 시선이 느껴져요. 바텐더님,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나요? 오늘 바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일이 너무 없어도 힘든 법입니다. 그래도 교대 시간이에요. 자차 타고 퇴근하신다네요? 다음 바텐더 직원과 바통 터치.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알아서 다음 직원과 교대합니다. 마음이는 식사가 끝났으니 테이블 지정을 해제해주고요. 제가 못 본 사이 손님 식탁에도 음식이 준비되었네요. 아무래도 교대할 직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직원들을 추가로 더 뽑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만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순 없어요. 추가 고용한 테이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작은 사진으로 볼 때랑 좀 다르시네요. 너무 양해치스러우셔서 괜찮으실지. 죄송하지만 피어싱 빼주실게요. 저희 호텔이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새로 오신 마사지 선생님, 헤어 너무 귀엽고요. 귀여운 건 됩니다. 새로운 컨시어지도 오고 있네요. 잠깐만. 그 옷이 노란색 재킷에다가 반짝이 바지를? 멋있으신데 너무 화려해서 저희 호텔 이미지랑 좀 안 맞으셔서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갈아입어 주세요. 이것도 좋긴 한데 재킷은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A few moments later. 됐다. 반짝이 바지도 바꿉시다. 왠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이거지. 화이트 바지, 수트, 이런 거 멋있는 거 있으신데 왜? 신발까지 제가 골라드릴게요. 합격. 딱 좋습니다. 컨시어지님이 저희 호텔의 얼굴이니까요. 출근할 때는 이렇게 입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호텔 경영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쉽게 현재 보유 시몰레온을 0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재산이 빵몰레온이 된 줄도 모르고 지남매들은 잘 자고 있네요. 웃으면서 자네? 첫 재정 보고서가 떴습니다. 플러스 6,814 시몰리온인데 왜 재산이 438 시몰리온이 되는 거지? 아직 재정 보고서를 잘 이해 못했지만 앞으로 플레이하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